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1번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과학이란, 보겠습니다. 과학이란 경험하는 사건 혹은 환경, 현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 아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이 각각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감각 혹은 지각할 수 있거나 구체 혹은 수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어떤 뭔가 질량을 재거나 아니면 뭐 크기를 재거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울이나 불안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뭐 정서라든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감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개인이 감각을 하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우울하고 어느 정도 그 만족하고 이런 것들을 수량화를 해서 구체화를 하고 이 경험적인 것들을 지표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적이라는 거고. 근데 그리고 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귀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 연구를 할 수가 없겠죠. "내 눈엔 보여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야 돼. 그게 이제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객관적인 논리를 따라야 되는 거고 경험적이면서 객관적인 것이 이 과학적 연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주관성. 많은 사람들이 연구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결과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함.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 연구 결과라든지 조사 결과 같은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 다른 사람도 보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호 주관성이라는 얘기고 체계적 연구의 진행 과정은 정해진 형식과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야. 이 정해진 형식과 원리를 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뭐 레시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진행할 때나 그 조사를 진행할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계를 따라야지만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제하는 것도 이제 여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레시피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라서 진행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상세하게 기술을 하거든요. 그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 되면은 이 재생 가능성이 가능하게 돼요.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같은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간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라면을 끓인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레시피가 있잖아요. 뭐 그거대로 끓이면 뭐가 나와야 돼? 라면이 나와야 돼. 그 레시피대로 했는데 볶음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재생 가능성이고 논리적인 건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기술이 돼야 돼요. 인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원인과 결과 기술이 돼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가 기술이 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게 시간적 우선성, 그다음에 공변, 그다음에 과외변인 혹은 외생변인, 통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인과성을 확보하는 세 가지 결정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그 기출 유형에서 이제 요 내용은 알아볼 테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정 가능성.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기존의 연구 결과를 비판 혹은 수정될 수 있다. 요거는 패러다임 시프팅, 패러다임 시프팅. 그러니까 어떤 결과,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과학적 연구도 그렇고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조사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조선시대 뭐 혹은 그 이후 시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정 가능성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증 가능성, 반증 가능. 연구자의 가설은 통계적 과정에 의해 검증한 가설이.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른 기출 유형에서 살펴볼 건데, 이 검증 가능, 반증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칼포퍼의 뭐 논리에서 쭉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립 가설하고 연가설을 가지고 연가설을 검증하는 어떤 그 과정을 따르거든요. 어, 그 얘기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그때 우리 가설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결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변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에서부터 20가지를 갖다가 이런 원인들이 너의 문제를 발생시켰을 네가 지금 처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싶거든요. 근데 원인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원인들을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동들이 자녀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뭐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좀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학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이제 막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원인이 되고 저것도 원인이 되고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됐는데요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학부모는 와갖고 그래서 이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간결성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변수를 포함하게 되면은 이 어떤 이게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에만 나타나지 않는 건데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데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 연구는 간결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죠. 그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얻는 지식은 바뀌죠. 이게 우리가 아까 패러다임 시프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나머지 보기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과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뭐 반복 가능성. 우리가 레시피를 사용해서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 연구는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게 간결성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간결성, 최소한의 설명 변수, 최대 설명력. 예, 맞아요. 인과성,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한다. 일단은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거에 한다. 요거는 문장 자체가 이거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성, 경험을 통해 얻은 구식 사실로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해야 되고 경험적 검증 가능성, 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하고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학적 연구의 특성에 대해서 뭐 알아봤고 우리는 다음 기출 유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